네, 22대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화제의 당선인. 오늘 모실 주인공은 대구에서 40여 년 만에 탄생한 30대 국회의원이십니다. 대구 북구 갑의 우재준 당선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 30대 당선인 젊은 분을 모셨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최연소 당선인 30대 우재준 당선인을 이제 모셨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최연소 당선인이다 이런 이제 타이틀도 같이 이제 안게 됐는데 먼저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저를 뽑아주신 유권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청년 당선인들 중에는 아마 인지도가 좀 많이 없는 당선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께서 여전히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정당에 대한 여전한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를 뽑아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서 정말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 아쉬운 점은 저는 수도권에서 정말 더 훌륭하고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들이 사실은 안타깝지만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큰데 그래도 그분들의 목까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책임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우재준 당선인께서 방송이 저희 네. 프로그램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편안하게 보시면서 그런가요? 대화하시듯이 첫 이야기하셔도 방송이 좋겠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말씀을 굉장히 그럼요. 잘하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특히나 그 건설 부동산 분야, 재개발, 재건축 이쪽으로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던 중에 지난 3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행한 국민추천제로 대구 북구갑 공천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그 23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국민추천 프로젝트를 신청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제가 먼저 하나를 설명드리면 제가 올해 36인데요. 사실은 네. 정치를 해야겠다는 88년생. 맞습니다. 88년생인데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10대 때부터.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회장 하고 하면서 직업으로서 나중에 정치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학도 서울대 정치학과로 갔고요. 네. 그다음에 24세 제가 새누리당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그때만 해도 20대 대학생이 만약에 새누리당을 가입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또 그러고 나서 또 있어 보니까 또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정책적으로나 제가 법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많이 느껴져서 사실은 경북대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대구시에서도 일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정치권에서 조금씩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한 20년 정도 제가 나름 준비하는 삶을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제 인생 계획에 따르면 이제는 조금 더 인지도 쌓는 활동도 하고 해서 24년 뒤쯤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9살쯤에 이제 출마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적절한 나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20년 정도를 준비해서 이제 39 정도에 출마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4년이 당겨졌네요. 맞습니다. 4년이 당겨졌는데 그게 이제 하필 제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제가 대구 북구 출신인데 이번에 국민추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지역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으면 이제 총선이라는 게 진행되다 보면 지역의 분위기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는데 좀 젊은 사람을 바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게 그때 느껴지니까 그러면 내가 원래 4년 뒤에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4년 정도 빨리 당겨서 한번 출마를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에서나 이런 부분도 그런 점을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또 이 지역에 연고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경쟁력으로 좀 삼아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천받고 당선까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0대 때 정치인의 이제 꿈을 꾸셨고 맞습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미흡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법 지식 그 변호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지역구 이제 최대 현안으로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또 산격동 재개발은 이제 꼽으셨는데 변호사 시절에 이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 이런 이제 개발 사업에 가장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계획이 궁금하고 또 이제
국회 입성 후 이제 법안들을 또 내실 건데 1호 법안으로 생각하시는 법안이 있다면 곁들여서 들어볼까요? 이 점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사안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혹시나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사안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대구시가 경북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이 대구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대에 되면서 이제 대구 직할시가 생기고 그다음에 1990년대에 들어가면 대구광역시가 생기면서 이제 행정구역이 분리가 돼요. 경북도와 대구시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북의 중심 도시가 안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안동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도청은 여전히 대구에 있는 형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이후에 2010년경 해서 정식으로 도청을 이제 안동으로 옮기면서 그러면 그 후적지가 대구시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대구시는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고 이게 저희 지역구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 내에 있고 굉장히 터가 크거든요. 넓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개발되면 아무래도 인근 지역에도 인근 지역은 다소 낙후된 지역이에요. 낙후된 지역이니까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인근 낙후된 지역의 개발까지도 모두 다 뭐 유도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지역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개발시켜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 정치 선배들께서도 많은 논의를 해오셨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황이에요. 그 여러 가지 안들 중에 어떤 것들이 나은지 뭐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저도 사실 생각하는 좋은 방안이 있는데요.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밑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기존의 선배들의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도 공부도 다시 한번 해보고 혹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보고 물밑에서 조율을 조금 해볼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물밑에서 조금 더 조율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1호 법안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약간 법의 오류가 약간 있습니다. 이게 도청 이전법에 따라서 이 도청 후적지를 국가에서 매입해서 대구시로 뭐 소유권에 이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도청 후적지만 매입해서 그때 대구시에 뭐 양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부지가 있어요. 도교육청 부지가 있는데 도교육청이란 말이 법에 빠져 있어요. 법에 빠져 있으니까 도교육청 부지는 대구시에서 돈 주고 사가라라는 입장인데 이 부지만 해도 거의 300억 가까이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의 취지를 봤을 때는 명백한 입법 오류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1호 법안으로 개정안을 내서 소유권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한다. 그런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1호 법안도 지역구 이제 현안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서 맞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역에서는 지금 뭐 제가 사실은 방송에서는 많이 안 나왔어요. 오늘도 제가 처음에 나올 정도로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는 당선인인데요. 사실은 그동안 지역 현안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사실은 선거 때부터 지역 현안을 더 많이 들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구 정치인이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지역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또 필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요. 오늘 점심만 해도 제가 그 안경협회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안경을 이 부분 안 쓰시는데 저는 안 씁니다. 저는 안 쓰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그래도 방송에 나왔으니까 조금은 자랑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뭐냐면 대한민국 안경의 80%는 대구에서 만들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80% 모두가 사실 대구 북구에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다른 정치인 분들도 많이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처음 알았습니다. 맞아요. 대구라고 하면 전통 산업이 뭐 섬유 정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섬유 정도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안경도 굉장히 대구가 많이 대한민국의 메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경 산업도 75년 된 사업이거든요. 70년이 넘은 사업인데 이게 또 중국과의 경쟁, 뭐 해외와의 경쟁 이런 부분에서 다소 이제 뒤처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뒤처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계속해서 모든 제조업이 그렇듯이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또 겪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까지는 좀 부각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찾는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신경
신경 쓰고 있습니다. 30대 젊은 그 초선 국회의원의 열정이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지역구에 네. 안경 산업의 이제 중흥까지 예. 앞으로 육성까지 이제 책임져서 열심히 의원 활동을 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까지 예. 저희 한 10분 들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오늘 첫 방송인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니까 앞으로 이제 방송사에서 가만히 안 둘 것 자주 같아요. 본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네, 듭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네. 좀 이어서 정치 현안도 살펴볼까 하는데 22대 전반기 그 국회의장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양자 대결로 압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친명 교통 정리가 아닌가라는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추미애 후보로 좀 압축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틀 뒤면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이 있는데 과연 이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실지 들어볼까요? 이 점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스스로 정치 초보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분들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가지는 이런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은 이분들을 제가 의원 대 의원으로 만나서 이분들의 평소의 인품이 어떤지 다른 의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분이 어떤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섣불리 평가하는 건 좀 사실 다소 조심스러운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번 총선 결과는 국민들이 조금 국회 내에서 대화와 뭐 협치를 하라라는 과제를 부여해 주신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이 의석수가 어느 한 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이렇게 의석수를 만들어 주신 건 그런 의미가 조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앞으로 되시는 분도 조금 그런 맥락을 고려하셔서 여야의 협치도 같이 이렇게 뭐 증진하는 그런 네. 방향의 역할을 좀 해주십사 그런 정도의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이제 29일로 이제 그 막을 내리게 되고 22대 국회가 아직 이제 그 시작 안 한 입장에서 근데 배지는 또 받으셨잖아요. 네, 국회의원 받았습니다. 배지는 받으신 입장에서 아직 그 의원이 아닌 입장인데 근데 그렇다고 또 완전 일반인도 아닌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기가 상당히 좀 그 애매할 수도 있다는 게 충분히 그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의혹에 찬 네. 30대 당선인으로서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도 저희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생각하시는 대로 가감 없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할 의사를 재입권 요구를 이제 발동할 그런 이제 의사를 이제 시사를 한 분위기인데 야권이 특검법을 이제 거부할 경우 지금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다 이렇게 이제 강경 발언도 쏟아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뭐 일단은 먼저 제가 사실은 윤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뭐 평가하고 뭐 하는 건 사실 다소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점은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거부권도 사실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인데 그걸 행사했다는 것만으로 뭐 어떤 탄핵 사유가 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또 국민들의 평가, 뭐 시선이 또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시선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행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 특검법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야당의 일방적인 뭐 통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또 그 점을 고려해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어렵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 이슈가 이어지는데.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그 담당이죠.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고 또 수사는 수사 이렇게 밝혔지만 이 총장이 이렇게 전담팀을 꾸린 지 약 열흘 만에 이뤄진 이런 인사입니다.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법조계 분위기는 잘 아시잖아요. 예. 네. 제가 일단은 그래도 원래 형사 쪽으로 많이 하는 변호사는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는 건설 쪽 사건을 조금 더 많이 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아주 뭐 깊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단은 먼저 제가 그래도 동기들 중에 검사들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법조계를 많이 봤기 때문에 법조계에 대한 신뢰는 조금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신뢰도 있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여당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조금 더 신뢰를 가지는 태도를 가지는 건 조금은 뭐 여당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검찰총장님께서 저희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도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신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안은 넘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은 혹시나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왜 조금은 말씀을 많이 아끼냐면 네. 제가 아직까지는 지역구 현안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제가 22대 국회의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당선인이고 아직까지는 제가 저희한테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제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항을 충분하게 알지 못하고 모든 걸 답변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 원하시는 상임위가 그러면 법사위일까요? 법사위보다는 저는 사실 환경노동위원회를 좀 먼저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는 제가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젊은 의원으로서 조금은 일반적으로는 기피하는 상임위거든요. 환노위가. 그러면 조금 더 제가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환노위를 가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원래도 건설 쪽을 하다 보니까 산재나 이런 사건들도 그래도 이해도가 조금 있습니다. 산업재해. 주로 어떤 사건을 맡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건설 사건이라고 하면 공사대금 사건도 있고요. 네. 또 하자 사건도 있을 거고 산업재해 사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네. 또는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는 어떤 법률 분쟁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건설 회사나 이런 데들의 지분 관련된 사건이란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따르는 총회 관련된 사건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인데 그 중에 이제 산업재해 사건도 어느 정도 다뤄봤기 때문에 조금의 이해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사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네네. 사실 그것도 큰 부류로 봤을 때는 사실은 산업재해의 하나의 분야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논쟁에 있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점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환경노동위원회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네. 네네. 희망 네. 상임위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자, 저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는데 질문은 지금 하나가 남았거든요. 네. 충분히 답변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8090년생이 상당수 제도권을 진입을 했습니다. 30대 보수 진영 쪽 그 당선인들 좀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5명이더라고요. 국민의힘 측에서 4분이 계신데 우대준 당선인 계시고 조지현 당선인이 한 살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역시 그 경북 경산이니까 맞습니다. 같은 권역 안에서 한 살 차이로 최연소가 되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 김용태 그리고 김재섭 이렇게 있는데 세대 교체를 통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국민의힘 측 내부에서도 그렇고 좀 외부에서도 그런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의 아이콘이었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보수 정당에서 원하는 모습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당선인께서 청년 정치인이자 22대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과연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실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네. 이준석 대표에 네.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보수 정당에서 원하는 청년 정치인의 모습과는 조금 괴리된 측면이 있었다고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서 제가 엄청난 악플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래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어요. 존경의 마음이 있는데도 사실 그래도 저도 처음 정치 초보로서 사실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또 이렇게 깨닫는 계기가 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다 못다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마운 측면이 있어요. 고마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분들이 또 지금은 대부분 개혁신당으로 많이 가셨는데요.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좋은 기여도가 있다라는 점을 젊은 보여주셨기 정치인이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많이 좀 이렇게 맞습니다. 열어놨다. 그래서 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을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심어놓고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다시 기회가 저는 왔다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지만 다만 저는 좀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은 조금은 태도가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모든 사람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네. 막론하고 모두가 한 마음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여당 의원이 가지는 방법과 야당 의원이 가지는 방법 그리고 여당에서 청년 정치인이 가지는 방법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많이 싸우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소통하는 역할이 오히려 더 저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정치인은요? 맞습니다. 네. 오히려 특히 원래도 제 성격이 그렇게 엄청 싸우는 성격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는 사실은 정치권에는 뭐 저격수 이런 역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저희가 저격수도 필요하지만 취사병도 필요하다. 취사병도 필요하고 뭐 행정병도 필요하죠. 행정병도 네. 필요하고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정말 맛있는 밥을 하는 행정병이 되겠다. 취사병이 되겠다. 취사병이 군악대도 되겠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은 뭐 청년 정치인의 약간의 다른 모습으로 오히려 또 뭐 대한민국이 옳은 길을 가는데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하나의 저희 포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취사병이지만 나중에 막 강해지셔서 뭐 상대당을 요리하겠다 막 이렇게 발전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어느 순간에는 뭐 그래도 네. 뭐 취사병도 언제는 총 들고 나가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총 들고 나가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네. 때로는 그런 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또 저의 모습으로 또 다른 뭐 현명한 해법을 찾는 그런 기여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대 때부터 정치인의 꿈을 꾸셨다고 하니까 네. 이제 20년 정도 이제 지난 거죠. 네. 앞으로 이제 그 22대 국회 문이 활짝 열리는 동시에 정치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실 텐데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 지금의 초심. 왜냐하면 지금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재준 의원이 정치인이 예전에는 이런 발언을 했었다. 그런 초심을 지금 공개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방향이 되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미 훌륭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훌륭한 나라고 이미 우리는 선진국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엄청나게 제가 뭐 다 바꿔서 뭐 대한민국을 처음부터 초석을 쌓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 훌륭한 대한민국에 벽돌 하나를 더 추가해서 정말 지금보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당백을 하자라는 말도 많이 하시던데요. 요즘에 저는 1인분을 하고 1인분이 다 됐을 때는 1.5인분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인분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은 우재준 당선인을 확실하게 앞으로 이제 각인하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당선인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22대 국회 활동도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